자, 오늘도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야, 즐거우셨다면 전 대성공입니다. 또 특히 신 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네네. 경영을 전공하신 분이 경영은 수학과는 좀 관련이 있긴 하죠. 네, 관련이 깊어요. 네, 깊죠. 오늘은 네. 제가 이제 정말 수학 시간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클릭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아마 수학에 대한 나는 뭐 관계가 없거나 결국 저거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마실 텐데 네. 일단 엄마라도 먼저 들었으면 예, 좋겠다. 예. 그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자녀하고 대화 나누면 훨씬 더 이 윤활유 같은 거 맞습니다.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굳이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 꼭 잘 들으시고 또 현장에서 아이 가정교육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구지가 뭐죠? 구지가 무슨 현상이죠? 그게 구지?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게 국어에서 봤을 땐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은 네. 노트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근데 노트하면 생각이 여학생들 참 깔끔하게 잘 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깔끔하게 잘 쓰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노트를 위한 노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트를 위한 노트. 그러니까 예쁘게만 쓰려고 했지 내용의 이해보다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노트 검사에서는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노트를 위한 노트가 아니라 정말 나만의 노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 많이 안 해요,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너무도 깔끔하게 1시간 내내 필기를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수업 시간은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책에다가 이렇게 메모 정도로 해두고 정말 중요하게 막 그냥 침을 막 튀기시면서 막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별표도 좀 해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노트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노트 있죠. 문제풀이 노트를 좀 마련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노트는 두꺼운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얇은 걸 여러 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얇은 거 여러 개? 예. 정답입니다. 다 아시네. 우리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아시는데. 아니 왜요 그건? 왜냐면 두꺼우면 이게 지루해요. 지루하고 싫어지고 짜증나고. 그래서 조금 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이렇게 딱 접어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뭐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1번 문제면 1번에 문제 좀 쓰고 거기 풀이해서 딱 쓰고 그다음에 딱 끊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그다음에 2번 넘어가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문제집을 푸는 건지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 정도만 이제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 대충 씁니다. 문제풀이를 막 아무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다에다가 문제풀이를 대충 그냥 매직 가지고 막 할 정도로 굵은 펜을 막 쓰는 학생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전혀 안 늘어요. 그래서 한 문제 딱 끝났을 때 딱 끊는 거. 아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이제 다른 풀이 방법을 밑에 쓰긴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반 접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너무 글씨를 크게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번호 쓰고 문제의 그 기본 것들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놓고 그다음에 솔루션 해가지고 자기만의 풀이를 이렇게 써고 끝났을 때 딱 끊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나중에 다시 찾아봤을 때 찾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냥 막 어디다가 했는지를 몰라 그냥 막 쓰고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산만해서 수학을 잘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공책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분명히 무조건 반 접어서 한 문제 딱 끝나면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풀이 노트입니다. 그게 자기가 풀어본 거면 네네. 사실 이렇게 눈으로만 읽어봐도 훨씬 더 이해가 그럼요. 빠르니까. 딱 보면 알죠. 뭐 내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을 빨리 찾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노트는 쉽게 찾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이미 돼 있는 거고 이것마저 안 돼 있다.
그럼 이미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몇 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샤프는 좀 얇을수록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것도 집중력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얇게 해서 좀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노트가 이제 뭐 문제집 어떤 문제집인지 또 문제 번호라든지 뭐 공부한 날짜 이런 정도 해놓고 쭉 해나가다 보면 수학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쭉 준비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지금 논술이 좀 줄어드는 추세는 있지만 자연계에서는 논술이 거의 수학, 과학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성을 가지고 평소에 공부를 해놓으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고 또 이렇게 잘 준비가 되다 보면 면접 같은 경우도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면접도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평소에 논리적으로 잘 문제풀이 노트를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풀이 노트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논술 준비도 그렇고 면접 준비도 그렇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반 접어서 끝났을 때 딱 끊고 그다음에 나가면 된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개념 노트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문제풀이 노트만 하지 말고 개념 노트는 그러니까 수업 필기 노트와 달리 개념 노트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해서 그 단원이 딱 끝났을 때 그 단원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만약에 이게 뭐 다항식의 곱셈을 공부를 했어. 그 일주일 내내. 그럼 이제 일주일 내내 집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다항식의 곱셈. 뭐가 있었지? 처음에 성질이 나왔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나왔고. 그게 곱셈 공식이 나온 것 같은데. 와. 엄청 많던데 그거 기억해낼 수 있을까? 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 완전제 곱식들 했었지. 그다음에 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했죠. 그다음에 3차가 나오는데 잘 기억이 안 나. 빼고 이제 생각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쓰다 보면 처음에는 브랭크가 많을 거예요. 어머나, 나 별로 공부 안 했네. 그러면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참고서 찾아요. 아니 생각나는 데까지 좀 더 시간을 자기한테 더 줘보고 아니면 교과서 꺼내가지고 정리하면 돼. 그렇게 하고 옆에는 조금 여백을 좀 남겨놓는 게 좀 바람직해요. 여백을 남겨놔야만 곱셈 공식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걸 적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갈수록 이거는 수학에서뿐만 아닙니다. 모든 과목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풀이 노트도 뭐랄까 그 논술에 되게 그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 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이런 정도죠. 한 종이에다가 곱셈 공식을 공부를 했어 이제 일주일 내내. 곱셈 공식 다항식의 곱셈을 공부했어. 그다음에 생각을 쭉 해보니까 왜 성질이 나와. 그다음에 곱셈 공식들이 한 12개가 있었어. 그래서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쭉 적어보는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너무너무 실력이 갑자기 많이 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개념 노트는 진짜 꼭 해봐야 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과목에서 개념 노트를 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혹시 코넬대 노트 필기법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코넬대 노트 필기법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노트 필기하면 좌측에 이제 그 키워드를 이렇게 넣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성질 넣고 그다음에 개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넣고 맨 밑에 그것을 다시 요약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코넬대 노트 필기법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 뭐 제 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야 매번 하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거랑 같이 합쳐져서 아까처럼 뭐 문제풀이 노트는 따로 만드셔서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또 개념 노트는 아까처럼 그 코넬대 노트 필기법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 보면 되게 수학 공부 자체를 그냥 문제풀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들은 상위권까지는 갑니다. 근데 최상위권까지는 못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시간을 아까웠게 생각하지 말고 개념 노트를 꼭 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개념 노트 자체는 뭐 자기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어떻게 보면 뭐 최우수 참고서로 네네. 꾸미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네, 참고서처럼 네, 네. 이 개념 노트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냥 개념 하잖아요. 네. 이 개념이 튼튼했을 때 수학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출제가 되더라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큰 밑뿌리, 네네. 그 힘, 동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 개념 노트가 그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념을 또 제가 그 어디까지 하는 것이 개념이 잘 이해가 됐느냐는 다 이해하셨죠. 네네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그 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됐는지 자기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그런 거 자체는 결국 친구나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거죠.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이제 기억이 났어요. 복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개념이 잘 이해가 됐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개념 노트까지 몇 번 하다 보면 이 개념은 정말 탄탄해져가지고 그 수능 아니라 나중에는 그 논술 시험에까지도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오답 노트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오답 노트가 아니고요. 오답은 스크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까지는 아닌데 스크랩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오답 노트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 뭐 킬러 문제, 뭐 킬링 문제 뭐 이런 것들만 모아놓는 게 아닙니다. 오답 노트 속에는 습관적으로 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애는 꼭 계산이 안 돼요 이런 엄마들도 많이.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적극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모아서 하는데 이거는 스크랩을 좀 통해서 A4 용지 박스에다가 좀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형식은 많이 갖추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툭툭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씩 꺼내서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 그럼 버려야지. 어떤 학생들은 수능이 한 100일 남았는데 오답 노트가 막 100장이 남아있거나 막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그 오답 노트를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해가는 게 좋은데 뭐 커다랗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너무나 형식에 거쳐가지 말고 뭐 문제집 이름이라든가 뭐 시험의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몇 번 봤는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가 완벽하게 된 건 찢어서 버려야 되겠지만 이해가 안 돼서 풀어봤는데 그러면 다시 넣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얘가 이제 해결이 됐으면 이제 없애버리고 해서 우리가 수능 시험장 갔을 때는 그 오답 스크랩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몇 장 안 남아야 되지 그걸 100장을 가져와서 어떻게 수능 시험장에서 볼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미리미리 해결하려고 하고 또 말씀드렸던 뭐 문제풀이 노트, 개념 노트, 오답 노트 이런 것들은 보면은요. 우리가 수능 한 100일 남으면 아무것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나도 할 게 없는 걸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 포기 상태 비슷하게. 네네. 이런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놨던 그 개념 노트라든지 오답 스크랩 이런 것들이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의 핸디캡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특히 오답 스크랩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하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생겨서 수능을 잘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노트를 막 3가지나 말씀드렸네요. 네, 뭐 노트, 문제풀이 노트, 네. 개념 네. 노트, 오답 노트 예. 이 3가지면 뭐 수학 다 했네요. 네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노트를 위한 노트는 안 된다. 결국은 그건 내가 볼 거예요. 남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야. 내가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다 1등급 되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만 실천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 여러 할 게 또 많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천들을 안 하거든요. 또 맞아요. 찔끔찔끔 뭐 해보다 말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아니면 3가지 노트 다 안 해도 돼. 나는 개념 노트만 한번 정복을 한번 해보겠어. 그 개념 노트만 한번 해보는 거고. 근데 문제풀이 노트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만 바꾸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고. 오답 노트 시간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너무 킬링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길어요. 네. 그거 다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걸 이제 오려서 그냥 풀로 붙이면 돼.
붙이고 이제 풀이가 중요한 거지 그걸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예, 오늘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